이거 그냥 한국에서 분양하면 되는데 왜 이걸 미국으로 가지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뭐 이게 맞는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명에서 앞으로 향후 미주의 분양 사업을 한 두세 개 정도 프로젝트가 더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촌을 우선적으로 미주에다 분양을 해서 시장 마켓을 확실히 테스트해 보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대명하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2004년 7월에 이 김지태 강원도지사입니다. 김지태 강원도지사고 이게 서경선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대명건설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고요. 경제자유구역 청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자분들인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 내용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 미닝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뭐 송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원도에도 이 경제자유구역을 설립을 해서 그거를 이제 퍼밋을 받으셔서 거기에 한 104만 평 정도를 불화를 받으셔가지고 제1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되셨다는 기사입니다. 이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송도를 대표적으로 아실 거예요. 대명이 어쨌든 그 미주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면서 그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로 분권이 되면서 한국에서 원래는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 2008년도, 2006년도 고시음해 가지고 지방분권제로 이제 이게 그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이런 경제자유구역 퍼밋을 받으시면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많이 드려요. 그쪽에서 대신 조건은 뭐냐면 외국에서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송도 아메리칸타운 1차, 2차가 미주에서 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송도 1차, 2차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미국에 있는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포분들이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1차, 2차 합해서 1,500채입니다. 1,500채인데 평균 50만 불만 따지면은 거의 뭐 1조가 넘어가는 돈이 한국으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이 대명에서 요 강원도 망상 지역의 경제자유 지역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송도에. 그래서 여기에는 아메리칸타운이라는 아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아메리칸타운은 아니지만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뭐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집을 사시는 거 외에는 동포들이 가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실 게 없잖아요. 일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게 신촌이라는 거를 미주에다가 지금 테스트 마켓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한국이 PF 대출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건설을 시작을 하시려면은 은행에서 론이 안 나와요. 건설사에. 예,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미주 분양을 하게 된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촌은 미주 특별 분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만 분양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신촌을 사시고 싶다 그러시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없으시면 뭐 친척분이나 여러분들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미주 지역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분양을 하다가 남은 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땅을 지금 골아가지고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손님들한테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개요 들어가가지고요. 주소는 지금 서울시 서대문구 창촌동 18-42번지. 저거 뭐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에서 치시면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나옵니다. 요 신촌 오버리 로타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 상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하 4층, 지상 21층.
그래서 총 25층의 건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는 이런 모양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인 조감도가 이렇게 모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한 94대, 법정으로는 한 107대인데 오피스텔은 조금 작아도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한 0.7, 뭐 5.5대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오피스텔이 그렇게 뭐 저가한 거가 아니고 투자성이 많기 때문에 주차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파킹은 어떻게 해? 근데 주차 대수는 몇 대야? 이러는데 기계식 주차로 저희가 75대가 들어가고 주상 그 5개 주차로 해서 한 15대 상가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중간중간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한 총 94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고요. 사업 대상지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여기 있나요? 네? 이 폴더에 있어요? 없습니다. 요거는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 폴더에서 손님들한테 혹시라도 컴퓨터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라고 저희가 따로 분양 설명 폴더를, 프레젠테이션 폴더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F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 대상지인데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신촌역 2호선 이렇게 좀 나올까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할까요? 여기 1, 2, 3, 4번 요게 지금 4번 출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 6, 7, 8번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8개의 입구가 있는 출입구가 있는데 이쪽 1, 2, 3, 4번은 서대문구입니다. 1, 2, 3, 4번은 서대문구고요. 요 5, 6, 7, 8번은 마포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서대문구하고 제가 마포구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요거는 뭐 이제 그 대학가 주변이라는 거를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인구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 인구 중에서 30만 명 중에서 1, 2인 가구 비율이 67.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포구 인구가 지금 약 70%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피스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큰 평수를 갖다가 이제는 선호들을 많이 안 하세요. 1, 2인 가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으시는 게 작은 평수, 작은 거, 나만 사는 거, 뭐 요즘 한국에서 TV 드라마도 저기 그 예능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표하고 아까 그 표하고 그 서대문구하고 마포구를 갖다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저희가 나눠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마포구는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강남 3구 그러면은 그게 어디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마용성. 그게 뭐예요? 마포, 용산, 성동구. 예, 그래서 그 6군데가 사실은 굉장히 핫 플레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강북에서는 마용성, 강남에서는 강남 3구.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은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요. 근데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간 게 토지거래 허가제는 용산입니다. 그러면 마포하고 성동도 사실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됐었는데 지금 풀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포 쪽으로는 굉장히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핫합니다. 근데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마포하고 서대문구 뭐 경계선에 지금 저희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케이션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 그 신촌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서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게 없어요. 손님들이 더 잘하셔. 손님들이 더 잘하시고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촌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오셔서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케이션은 최고의 로케이션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20, 30대 비율 1, 2인 가구가 67%가 서대문구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에 약 70%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그만큼 서대문구와 마포구 쪽으로는 오피스텔 디맨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님들한테 얼마든지 어필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030들이 주거 형태가 오피스텔 비중이 높아진다는 표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그렇게 20대, 30대가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오피스텔을 선호한다는 얘기고요. 보시면은 2025년에 약 1인 가구가 지금 670만 정도. 그래서 2030년까지 가면은 거의 한 720만까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뭐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이 숫자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750만이라는 1인 가구가 늘어난다면 한국이 성인이 보통 3천만 정도 계산을 합니다. 우리 5천만 인구인데 성인이 한 3천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750만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25%입니다. 25%가 1인 가구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비중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오피스텔 디맨드가 많은데 왜 오피스텔이 앞으로 향후 괜찮아지느냐? 요 표 말고 요거는 이제 그 대학에 대한 건데 요 뉴스 요거 2023년을 기점으로 입주량이 지금 감소가 급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설이 없어요.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피스텔에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 짓는 데들은 그만큼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디맨드는 향후 더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파트, 그러니까 손님들이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파트는 좋은데 오피스텔은 한국에서 안 올라요 라고 아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의도의 오피스텔 하나는 지금 그 저희 그 대명의 최 과장 어머님이 한 5년 전인가 그거를 사시려고 했대요. 근데 오피스텔은 안 올라 이러고 이 친구도 사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의도, 그러니까 그 동네가 좋고 로케이션이 좋으니까 지금 거의 한 3억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는 오피스텔도 우리가 강남 오피스텔은 거의 아파트, 그러니까 생활 숙박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잘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션에 따라서 사시는 오피스텔도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따져야지 어디든 오피스텔이라고 다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님들께 충분히 이해시키시면은 조금 더 판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일단은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우리가 4%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는데 물가 상승률만 따져도 사실은 로케이션에 따른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밸류는 그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피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앞쪽으로 가면은 요게 20, 30대 밀집도가 많아서 그 다음에 렌트나 이런 수요가 많다라는 도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마포구, 서대문구, 관악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대에 있는 그쪽으로 뭐 대학가가 좀 있고 사당동 그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시원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쪽에 이제 20, 30대가 많이 이제 분포해서 살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그 서대문구 마포구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요 오피스텔 요쪽 사이트 요 근방으로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으로 따지면 한 3마일 정도 근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하여대가 사실은 다 걸어서 15분, 20분 거리면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홍대하고 서강대는 좀 먼데 연대하고 이대 쪽은 한 15분, 20분 내로 다 걸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 3마일 반경 내에 지금 대학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 기숙사 지금 수용 인원이 지금 연세대학교가 제일 많거든요, 인원이.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개 학교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9만 한 8천 명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19,100개 안 돼요. 그러면 20%가 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렌트 수요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방을 찾아서 혼자서 생활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이제 손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럭셔리한 콘도를 오피스텔을 빌려서 써 이러는데 외국에서 그 유학 오신 분들, 그러니까 유학 온 학생들, 그러니까 뭐 인도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진짜 부잣집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그런 콘도를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렌트해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학교 이 근처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그 레지던트라든가 뭐 인턴들 이런 분들이 인컴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어쨌든 렌트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렌트 수요가 그만큼 많은 위치에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그 손님들이 그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과연 그러면 렌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과연 내가 그러면은 이걸 샀을 때 그러면은 프라핏이 얼마나 나느냐?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미국에서도 뭐 포유닛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캡 레이트 많이 따지시잖아요. 뭐 4% 미만이면 야 그걸 어떻게 사? 뭐 5%나 5% 정도는 돼야지 사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은 캡 레이트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게 레이트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한 번에 점프하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물론 강남이라는 스페셜한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는 하겠지만 압구정동에 예전에 지었던 그 889 대로변 그쪽으로 지어진 이제 압구정동이 요번에 그 재개발 그게 허가가 났습니다. 자, 재개발 허가가 나기 전에 30억이었어요. 재개발 허가가 난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14억인가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44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허가가 났다라고 확정이 되니까 얼마냐면 지금 그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70억에 거래가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로케이션이 그만큼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캡으로 따져가지고 이자를 내가 산정을 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은 나와야지 내가 똔똔이 아니야?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손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거는 한국 투자는 사실은 좋은 로케이션에는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빼실 수는 없다는 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가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월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재 요 그 근처입니다. 신천역 7번 출구 여기 써있죠. 신천역 7번 출구 150m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여기 2022년도에인가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용 면적 25m 제곱. 그러면 저희께 지금 24m 제곱이거든요. 23m, 24m 제곱.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168만 원입니다. 지금 168만 원 수준에 지금 렌트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2년 후에 저희가 완공이 되는 2028년도 초거든요. 저희가 완공이 되는 게. 그럼 2년 반 정도 남아있는 저희의 그 신촌 에르노플레이스 오피스텔에 대한 렌트는 대략 저희가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저희가 어필하는 거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 단 좋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실 때 좋은 거는 그 관리비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손님들이 관리비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기 렌트가 나갈 경우 렌트가 나가는 거는 렌트를 한국은 우리는 여기서 HOA는 그 집주인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렌트를 들어가신 분이 그 관리비를 내세요. 그러니까 장기 렌트가 있을 때는 내가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건축 계획에 대한 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달에 계약을 5월달이나 6월 초에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축 허가가 나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한 2년 반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말이나 2028년도에 2028년도 정도에 이제 건축이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모양으로 이게 지금 신천 원거리 로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2대 방면이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뒤쪽으로 가면 연대 방면입니다. 이쪽 앞쪽으로는 홍익대 서강대 방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건물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라운드업 돼 있는 거에서 이쪽하고 이쪽 그 코너 지금 잘 안 보이는 이 큰 창이 있는 부분. 예,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팜플렛에 보시면 여기 요 정면으로 보이는 요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은 A타입입니다. 요 네 칸은 A타입이고요. 요렇게 큰 창문으로 돼 있는 요 하나, 요 큰 창문으로 돼 있는 요 부분이 이제 G타입입니다.
그래서 G타입, A타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넘어와서 2대 방면 쪽으로 가는 게 이제 D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쪽 뒤로 가서 B하고 C타입이 있습니다. 저 뒤쪽 방면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B타입하고 C타입 거기 코너에 이렇게 한 14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질 동영상으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검정색 빌딩이 한 14층 정도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4층까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B타입은 저희가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판매를 해서 지금 아마 한 유닛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손님들한테 프로모션으로 말씀드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어쨌든 나는 뷰도 필요 없고 가격이 싼 게 최고야 이러시면은 그쪽 유닛을 레커멘드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전경으로 층마다 올라가면서 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하고 C타입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산이 보이고 오히려 저는 남양 방향이나 이쪽 방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방면으로 있는 뷰들은 전부 그냥 시리뷰예요. 그래서 큰 뭐 이렇게 벽이 없는데 저쪽으로는 이렇게 산도 좀 보이고 녹색이 많이 보여서 훨씬 더 좋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남향이 좋아, 빛이 들어오는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은 이제 G나 A 타입을 이제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 투시도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활용을 하시면 손님들한테 이제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라운드업 돼 있는 부분 제가 이쪽으로 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쪽 라운드업 돼 있는 부분에 요게 G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그 큰 유리창이 있는 부분이 요 G타입이고 그게 A타입, 그 다음에 이쪽 이제 2대 방면으로 있는 게 이제 D타입이고 저쪽 B에 요게 B하고 C타입이 이제 북쪽 방면, 연세대학교 방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두 개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차 타워 시설, 기계식 주차 타워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D타입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5개의 여기 유닛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이제 E타입입니다. 요거는. 요 끝에 부분, 모서리 부분은 E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게 D타입, E타입. 여기 E타입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8개의 타입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 세대 창고는 각 층마다 있습니다. 세대 창고는.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뭐 내가 한 4개월 정도 쓰고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 창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뭐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럼 어디에 넣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 세대 창고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름 물건, 뭐 겨울 물건 이렇게 뭐 스키 장비, 뭐 선풍기 이런 거 이제 넣으실 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그래서 요 세대 창고는 각 세대 다 드립니다. 144유닛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투시도, 그러니까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거는 따로 그거는 어차피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복층구조로 있는 거에서 층고 높이가 한 3.5m 정도 되고요. 요 2층 이 복층구조는 완전히 서실 수 있는 그 구조는 아닙니다. 남성분들, 이제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키가 좀 한 1m 그래도 한 60 이상, 70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약간 수그리셔야지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천장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여지는 지금 전체 이런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공급이 되는 풀 퍼니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가전제품은 이제 저희가 냉장고 세탁기까지만 많이 하는데 이번에 대명에서는 TV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미주 특별적입니다. 그래서 침대하고 소파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특별 분양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에 있는 요 투시도 이런 B타입, C타입 이런 타입별로 투시도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팜플렛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각 타입별로 여러분들께서 각 타입별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몇 평인지. 예, 각 타입별 15평. 그 다음에 사용 면적이 이게 전용 면적.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계약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파트는 주택법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주택 건축법에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게 상가용인데 건축법에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그 공용 면적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차장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딸려오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공용 면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용 면적에서 주차장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 우리가 10평을 계약을 하면 7평에서 7평 반 정도가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평을 계약을 하시면은 21평 내지 22평 정도가 아파트는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 건축법이라는 거는 오피스텔 상업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공용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주차장만큼을 여러분들이 빼드려야 돼요. 내가 10평을 계약을 했어요. 15평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7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51%거든요. 대명에서 요번에 만드신 게 51%의 7평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은 지금 뭐 최근에 짓는 것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규제가 완화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작은 거는 거의 3.5평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공용 면적이 65%고 내가 쓰는 공간이 3.5%야. 그러니까는 10평을 계약했는데 3.5평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그래도 대명에서는 51%라는 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층 구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 복층 구조 같은 것들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보통 한 3.5평 정도 나오고요. 요 베란다가 한 1.5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평을 계약을 하시면 한 12평에서 한 13평 정도 예, 그 정도의 내가 실사용 공간이 나온다고 손님들한테 그 부분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15평만 갖고 7.25평이라고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5평 자체가 지금 540스퀘어핏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7.25평이면 270스퀘어핏, 요거 300스퀘어핏도 안 됩니다. 그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게 한 300스퀘어핏 조금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거를 갖다 한 6억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못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주로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를 보시고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전용 면적과 실제 평형수하고 요 전용 면적, 그 다음에 요 실사용 면적을 꼭 확인하시고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0층부터 19층까지 40세대, 그 다음에 이제 B타입은 또 똑같이 15평 이렇게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B타입 같은 경우도 똑같이 10층에서 19층까지 10세대. 요거는 이제 한 라인밖에 없습니다. B라인은 뒤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타입은 그 B타입의 20층, 21층이에요. 그래서 2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C타입은 아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북쪽 방면이니까 그거는 17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10세대입니다. 그리고 C-타입이 또 2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D타입은 18평인데 요거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가 있어요. 50세대가 있고, 대신 요거는 다시는 뭐냐면 아까 이제 A-B-는 저희가 말씀을 제가 좀 빼먹고 왔는데 C-, B- 뭐 이런 게 있습니다. A는 다시가 없는데 B하고 C-가 있어요. 그리고 D-가 있습니다. 근데 D-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는 복층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이 없는 그냥 평면, 우리가 플로어 플랜이라고 그러죠. 예, 플로어 플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0층, 21층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A타입은 그게 20층, 21층이 F타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 같은 개념을 띄고요. 그 다음에 B타입은 2세대 있고 C타입 2세대 있는데 D타입을 가면 D타입도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D타입은.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4세대는 H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펜트하우스로 저희가 전환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D-타입이 이제 한 세대밖에 없는 겁니다. 요쪽에.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개는 20층, 21층을 갖다가 저희가 펜트하우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H타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타입은 아까 그 코너 공간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이제 27평형인데 여기서부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타입은 방이 없어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복층 구조가 있는 구조에서는 그 복층 구조를 방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0.5룸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E타입부터는 1.5룸이 됩니다. 여기서 방이 하나가 있고 복층 구조에서 0.5룸이 포함이 돼가지고
1.5룸이 돼 있고 요게 이제 한 70만 불 중반대부터 스타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은 나중에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님한테 가격별, 타입별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타입별, 가격별, 평수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은 항상 그 파일, 드림 파일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는 이제 저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암기가 돼서 지금 이제 다 이제 평수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F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타입의 펜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타입은 아까 그 코너 유닛인데 요것만 특이하게 이렇게 통창으로 돼 있어요. G타입만 통창으로 돼 있고 요게 복층 구조도 돼 있고 그래서 요게 31평인데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10층부터 19층까지 들어간 호수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럭셔리한 겁니다. 그리고 요 G타입이 많이 팔렸어요. 10개 중에서 지금 한 6개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이유가 이게 완전히 정남향입니다. 이게 완전히 남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장 큰 거를 사시는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닛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창으로 되어 있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31평형인데 거의 70% 정도의 내가 공간 활용도 24평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넓기 때문에 이 위에 복층 구조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은 손님들한테 좀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타입은 이제 복층이 없는 그래서 이제 똑같은 36평이지만 이거는 16평 아까보다 한 8평이 적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 싫으신 노인분들은 이제 단층을 이제 레커멘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요 D타입 뒤에 20층, 21층, 20층을 갖다 묶어가지고 36평형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단층입니다. 그래서 방이 2개인데 어떤 분이 요거를 계약하셨다가 캔슬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방이 2개인데 어떻게 화장실이 하나야? 이래가지고 캔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미리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투베드룸 원베스입니다. 그래서 방은 2개지만 화장실은 하나인. 근데 대부분 한국은 방이 2개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미국같이 이렇게 화장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공간 활용을 안 해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 유닛 지금 그러니까 A부터 H타입까지 전 유닛에 이렇게 발코니가 들어갑니다. 발코니가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그 공간도 되게 활용하시기 좋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필 하실 수 있는 손님들한테 어필하실 수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금 보신 거에서 제가 이제 거기 요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드론으로 그 지역을 이제 다 형상화해서 찍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거 잘 보시면 요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높이로 들어갑니다. 95.95m. 현대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고요. 7번 출구 쪽으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대 방면입니다. 동쪽 방면이고요. 이제 남쪽 방면으로 내려오는 전멸지는 뷰, 그 다음에 웨스트 방면, 노스 방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7.5m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우스 방면은 A 타입하고 G 타입입니다. 사우스 방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그 검정 건물, 14층짜리 검정 건물입니다. 요게 가려지는 거예요. B타입하고 C타입에서. 그리고 노스 방면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방면이 이렇게 뷰가 좋다. 이쪽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뒤쪽 이제 15층 올라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층에서 보여주는 뷰입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한강도 잘 보이고요. 네, 일산 빌딩도 잘 보이고요. 네. 이마트가 걸어서 한 10분 거리,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이쪽으로 돌면서 검정 건물이 없어졌죠. 네, 검정 건물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병원에서 15층 이상으로 가면 그쪽 BC 타입들 이렇게 뷰가 좋습니다. 관악산이 보이고, 네. 20층 올라갑니다. 자,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죠? 한강, 일산 빌딩, 서강대학교가 더 조그맣게 보이고요. 네.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0층에서는 저렇게 관악산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아주 편안하게 보입니다. 북한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관악산이니까 북한산입니다. 저게 노고산입니다. 노고산. 예, 서강대에 있는데 옆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결정이 난 건데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그 오피스텔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2호선 4번 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슬세권이라 그래서 이렇게 에르노플레이스 자체로 나오셔서 손님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바로 오피스텔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슬세권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저희가 지하철을 다닌다. 그래서 슬세권이라는 거를 2030 세대들이 가장 선호한답니다. 비도 안 맞아도 되고 날씨가 추워도 전철 타는데 밖으로 안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편의점들이 다 있어서 여기 걸어서 그냥 현대백화점 올라가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슬세권. 그래서 요거를 거의 지금 대명에서 서대문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미주단독 특별 분양입니다. 진짜 계약금만으로 여러분들께서 요 신촌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그다음에 한국으로 복귀해가지고 저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사시려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4개 대학에 그 근접해 있기 때문에 렌트 수요가 많다는 어떤 투자에 대한 그 포인트고요. 로케이션도 뭐 마찬가지로 뭐 근데 사실 로케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이니까 로케이션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야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세대 발코니하고 세대 창고 복층 구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주에 오시게 되면은 이 매니지먼트를 대명에서 해드려요. 대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 몇백 개 그 렌트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임대 관리 사업을 관리해드리는 회사도 여기에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는 뭐 나 아는 부동산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내놓을 거야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니고 만약에 내가 불편하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적어하시겠다 그러시면 대명에서 요청을 하시면 대명에서 실비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받는 그 비용만큼만 받고 똑같이 임대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풀퍼니시 가정가구 그렇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프로세싱 방법입니다. 청약 신청 방법이고요. 계약금 일단 청약을 먼저 하시면은 층호수를 갖다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저기 지금 사실 60개 있는 부분들이 손님들이 다 계약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청약을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호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계약을 하실 때 계약금을 내시는 분들이 실바이어가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청약을 받았을 때 한 300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뭐 조금 어떤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어베이러블한 그 유닛들 말고 지금 이렇게 청약이 돼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90%가 거의 실바이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개 정도가 지금 나갔고 지금 현재 한 80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청약으로 층호수를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홀드를 해놓으시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층호수를 해놓으시고 나서 계약을 하실 때 만약에 난 못해 그러면은 청약금 언제든지 리펀드 해드려요. 언제든지 리펀드 해드리니까 그거는 손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층호수 하나 정도는 홀드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손님이 원하시는 어드밴티지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양 쪽 그러니까 A타입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홀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그거 확인 다 해가지고 다 뺐어요. 다 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베러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새로 또 들어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 홀드하고 계시면은 못 파시잖아요. 파실 게 없잖아. 난 좋은 거 팔고 싶은데 팔 게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한테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 본부장님하고 대명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건 대명에서 하신 거죠. 본부장님 하신 건 아니지만 대명에서 결정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다 그거를 다 뜯어내셨고요. 그래서 지금 어베러블한 게 A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약금은 그 5월달에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10%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4개월 있다가 9월이나 10월쯤 중도금 10%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를 넣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실 게 없으세요. 나머지 50%는 이제 2차, 3차, 4차, 5차, 6차는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은 아마 미국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은행 그 관계자분이 여기 미국에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은행하고 연관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열사인 우리신탁에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신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주시는 그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그 신탁사도 다 들어갑니다. 건설사로 들어가지고 그거를 흐지부지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탁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2차 중도금 이렇게 해서 50%가 나오게 되면 잔금이 이제 30%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금은 입주하실 때예요. 입주하실 때 2028년 초중반 정도 이 잔금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자금 부담 없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만 불짜리 유닛을 하나를 분양을 받으시겠다 그러시면 한 10만 불만 있으시면 금년에 10만 불만 준비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는 다른 엑스트라 비용이 없으세요. 에스크로피도 없습니다. 에스크로피도 이쪽에서 대면에서 다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스크로피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20%만 갖고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진 건물과 분양하는 건물에 약간의 투자의 차이가 있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금이 지어진 물건은 바로바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50만 불이 다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계약금하고 중도금 1차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지어진 건물도 그 건물에 대한 그 담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대출을 받으시면 또 그것도 한 20%만 갖고 이제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러한 프로세싱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왕복항공권하고 손님들에게 이제 드리겠다는 말씀인 건데,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판매되어 있는 그 유닛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새롭게 되어 있는 그 유닛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유닛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손님들한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홀드했던 유닛들하고 새로 되어 있는 유닛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계약을 하시고 나서 대면과 전체 협의를 다시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진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를 주실지 말지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요거까지는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솔비치, 남해, 소노캄, 거제 이런 여기 보시면은 뭐 비발디 파크 이렇게 뭐 경기도 쪽 이런 델피노, 설악산, 강원도 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17개의 대명의 모든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명의 자금력이에요. 자금이 과연 있느냐 이걸 건설할. 근데 자금력은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17개에서 움직여지는 그 객실 수가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1,000개가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캐시밸류가 좋은 회사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를 많이 파세요. 많이 파시고 이런 좋은 데 가서 숙박 저도 한 1박 하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이런 데 리조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는 개런티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완공이 만약에 안 됐다고 쳤을 때 완공이 안 됐다는 만약에 월스트